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천간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천간이라는 것은 10개가 있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이제 천간에 10개가 있어요. 10개. 그래서 이제 그 천간에 대해서 특성을 공부를 해야 돼요. 명리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천간에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고 지지에는 12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간에 이제 갑목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갑목이 이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괴수라는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생목을 하고 목을 키울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태양이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 목이 성장하고 크는 거죠. 그래서 병화는 뭐냐면 나무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다. 그래서 목생화라고 하죠. 목생화라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목생화하면 태양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항상 우주 공간에 동일한 모양 이제 구체를 동그란 채를 갖고 있다면 목생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병화 태양이 목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야지 목생화해가지고 태양이 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정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럼 목생화죠. 요것은 정화가 커지는 거예요. 목을 태워서 불꽃을 크게 일으키고, 이걸 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로는 이제 인화라고 하는데, 궁퉁보감에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개병 두 개를 이제 다른 말로는 수화기제라고 그래요. 수화기제. 그리고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토가 있어요. 토, 기토가 있고, 지지에는 축토, 진, 토가 있는데, 원래 이제 갑목이 자라는 땅은 기토하고 축토 땅이에요. 그다음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목은 큰 넓은 땅에서 자란다, 사용한다는 말에는 있는데 원래 고행적으로 자연에서는 기토 땅, 축토 땅에서 갑목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지 12계절을 한번 적어보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해가지고 지지가 12계절이에요. 12계절인데 우리가 이제 자월 여기를 이제 동지라고 있어요. 동지가 넘으면 어떻고 동지가 안 넘으면 어떻고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기준이 동지한테 있고 여기 기준은 춘분 기준하는 것이고 오화는 하지 기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금은 추분 가을 추분을 기준하는 거죠. 자, 오, 묘, 유를 뭐라 그러냐면 추나추동이라고도 또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할 때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 갑목이 성장하는 공간은 동지에서 추분 전까지는 갑목이 나오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갑목이 나오고 추분 이후에서 하지까지는 을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에서 추분 전에는 경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분에서 동지까지는 신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말을 바꾸면 나무가 갑목의 기둥에 성장을 해서 을목 가지가 나와서 열매가 열리죠. 경금 열매가 열려서 이제 커나가는 걸 말해요. 이게 이제 저 밑에 이제 벼들이 뭐냐면 싹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점점 알이 커나가죠. 과일도 점점 커나가는 것을 여기 이제 경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고 이 신금은 뭐냐면 그 유금은 원래 열매고 천간에 이 신금은 시종자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완제품과 같다, 추수를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나추동에 자오, 자묘, 오유 해가지고 추나추동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갑목은 이 공간에다 동지에서 추분 전까지 나오는 것을 갑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기가 나온다. 이것을 머릿속에 이제 외워놓으셔야 돼요. 외워놓다 보면 나중에 음양오행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복잡하게 약간 이제
그런 이론들이 이제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양 오행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머릿속에다 이걸 항상 그리고 있어라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기토가 있어야 땅이죠. 땅이 있어야 목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계수 수분이 있고 태양이 있고 나올 자랄 땅이 있어야 이제 개병을 수화 기제를 하고 간목은 기토 땅에서 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을목은 진토 축은 넘어서 진중의 을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간목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목을 동양목이라고 하죠. 동양목. 동양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향은 동쪽을 말하죠. 동쪽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는 간, 담, 신경이라고 그래요. 신경이다. 그래 이제 이런 간목의 특징들은 뭐냐면 곧다예요. 곧다. 이게 바르게 올라가죠. 성품도 곧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사람이 뻣뻣하다, 부드럽지 않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시장이나 가게 가보면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환경은 뭐냐면 그 손님을 접하거나 손님을 맞이할 때는 을목처럼 부들부들하게 해야 되는데 간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간목의 특징은 뭐냐면 동양목, 동쪽을 가리키고 간담, 신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다. 그리고 이 간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또 재물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재물이 뭐냐면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어요. 천간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여기 무토는 넓은 땅에 재물이 있고, 요거는 뭐냐면 좁은 거죠. 기토는 이제 전원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일구원 온 거죠. 내가 일구었다. 이제 그런 것을 기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토는 천연 자연적인 거예요. 저 우주 공간에 있는 것도 무토라 하고, 그것이 뭐냐면 지구 안으로, 이게 지구 밖에는 오성이라고 하고 지구 안의 기운을 오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에 있는, 우주에 있는 그 토도 무토와 같고, 이 근처 이제 계룡산도 무토와 같고, 공공사유지 같은 것도 또 무토예요. 무토는 공공장소와 같다. 그리고 기토는 사유지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수가 있고 병화가 있어야만이 토가 있고 그래야 간목이 나올 수 있어요. 개수 둘 중에 개병이 하나만 없어도 목이 성장하지는 않는다.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키운 목이 아니다. 키운 목이 아니고 타인이 키운 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려면 개수하고 병화가 있어야 되고, 생명체가 아니려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생명체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그래서 생명체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가리냐? 물건으로 가린다. 물건이냐 아니냐, 개수, 병화로 생명체냐 물건이냐 이걸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 누구나 어떤 사주가 되었든 개수, 병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제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음양적으로 아까 얘기한 이제 자월 동지에서 하지 전까지는 기수 병화가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간목이 나오는 공간은 어디에서? 자월 동지에서 춘분 전까지 이제 간목의 이제 성향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그래서 자월에 동지에서, 동지 이후에서 춘분 전, 묘월, 그러니까 묘월 춘분 전까지 그 간에는 간목을 보는 것이다. 간목을 보는 것인데 이것에 괴수 병화가 있을 때 생명체로 보는 것이고 괴수 병화가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것은 무엇이 된다?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외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목을 다른 말로 뭐냐면 고전적이다, 원리적이다. 이게 무용을 한다, 누가 무용을 한다면 간목은 고전무용이겠죠. 그래서 원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체계적인 것 좋아한다. 그리고 학교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학교적인 것을 좋아한다. 성향은 좀 뻣뻣하다. 그리고 고전 원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간목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고전 원리 같은 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자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응용력은 조금 떨어져요. 실전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간목은 원리 원칙주의자죠. 원리 원칙이 있다라고. 원리 원칙이 있다. 좀 고지식한 면도 있겠죠. 그리고 뭐냐면 간목이라는 것은 이제 괴수 병화를 보면서 쑥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면은 이제 간벌, 절지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가지를 쳐주거나 속건해줘야죠. 그게 무엇이 하냐면 경금이 하는 거예요. 경금으로 그것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경금은 이제 관성이 되는 거예요. 관이 된다. 관이 된다는 거니까 어떤 사주가 이렇게 갑이 있어요. 갑갑이 있는데 여기 이제 기토가 있겠죠. 기토가 있으면은 이게 재물이죠. 재물인데 두 개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걸 쟁합이라고 그래요. 쟁합, 쟁제, 쟁합. 그것을 쟁합을 했는데 이 재물을 취하려면 경금이 있어서 이렇게 천간충이 있었죠. 갑경충으로 하나를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재생관이 되면 비견을 제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이 잘 반드시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경금으로 가지를 쳐주거나 옆으로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경금이 있어야 돼. 금극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간목은 뭐냐면 일단 이제 동양목이라고 있으니까 다른 특징이 있어요. 건축물이냐 교육이냐 뭐 이런 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물이면 고층이라는 거죠. 높다. 교육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체라는 거와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기르고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려면 계속 병화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건축물이 된다는 것은 계속 병화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라는 거죠. 물건이 된다.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은 곱고 좀 뻣뻣하다. 고전적이고 원리적인 것을 좋아한다. 체계적인 것을 좋아하고 학교 교육과 같아요. 학교 교육과 같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교수님은 뭐 간목이다. 고전을 조금 원리적인 것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간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물은 이제 토니까 토가 되니까 땅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땅이 재물이 된다. 그래서 간목은 원래 오행적으로는 기토가 성장을 하지만 재물적으로는 뭐냐면 무토가 큰 재물인데 이건 공공적인
공공적인 요소가 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목일지는 땅, 토가 재물이다. 이제 이렇게 외워놓으시고, 건물은 높다. 또 개수 변화가 있어야 이제 교육적인 것을 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는 간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업자를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는 사람과 부동산업자의 구분은 이렇게 음양을 알아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간목을 목화통명이라고 그러는데, 갑경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냐면 목이 성장한다. 목이 성장한다. 목이 성장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경화가 있으면 안 되죠? 개수도 있고 토도 있어야 돼요. 기토. 그럼 목이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 개수나 병화가 없으면 목이 성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크게 성장을 했는데 본인은 목이 크게 성장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또 지나치게 금이 너무 많으면 목이 이제 뭐냐면 금극목을 너무 해서 잘못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걸 또 왕세강약이라고 그러죠. 무엇이 많은지 약한지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목은 뭐냐면 항상 자꾸 말하지만 기수병화, 기토가 있는지 꼭 보라는 거예요. 무토가 있어도 상관은 없고, 이제 축토하고 진토 정도는 괜찮은데, 위토하고 술토에서는 목이 성장하는 땅은 아니에요. 땅은 아니고, 그래서 신금에는 경금 나온다고 그랬고, 이제 술토에서는 신금이 나와요. 신금이 나오고, 그거는 땅이거든요. 일단 땅에서 성장하려면 축토하고 진토 땅에서 목이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월에 기토가 있고 진중에 무토가 있는 모기가 목을 성장시킬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에 보면 갑이 있어요. 그죠? 갑갑이 있으면 아까 뭐냐면 경금이 있어야 돼요. 경금이 있어서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걸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갑이 을이 있을 수 있어요. 갑을 이렇게 갑을이 있는 것은 뭐냐? 요건 겁재죠. 겁재라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똑똑하거나 나보다 부지런하고 현명한 사람을 겁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겁재라는 것은 뭐냐면 금극목을 받지 않은 금극목을 받지 않은 이런 가지 같은, 사람은 나무로 치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나오죠. 가지가 나오는데 금극목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쓸만한 가지, 못 쓸만한 가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극목이 안 되면 막 자라겠죠. 나무가 이렇게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냐면 불량 소년과 같아요. 불량한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그 금극목이 안 되면 불량 소년과 같아요. 불량 소년과 같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물, 겁재는 뭐냐면 재물을 놓고 다투는 거니까 이런 환경적으로 금극목을 받나 항상 나무가 성장하면 곱고 예쁘게 클 수 있도록 금극목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목이 아까 얘기했고, 병화는 뭐래서 목이 성장한다고 그랬고, 목이 성장하고, 정화는 뭐냐면 화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다. 그리고 무토는 뭐냐면 공공장소와 같다. 재물이죠. 재물인데 땅이 재물이고, 귀토는 개인 사유지와 같은 거예요. 사유지. 그리고 경금은 뭐냐면 이게 금극목을 하는 거죠. 금극목을 하고 잘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금이라는 것도 있죠. 신금은 차가운 냉기라고 해서 나무를 차갑게, 밤에는 뭐예요? 나무가 크려면
뺑뺑하고 차갑게 커야죠. 그리고 낮에는 경화를 보고서 또 따뜻하게 확장을 해요. 이제 수축 팽창을 나무가 이제 밤낮으로 이렇게 해야 나무가 옹골차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나중에 음양오행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런 이제 어느 계절마다 금생수 할 때 수원을 무엇으로 하느냐? 금생수를 수원이라고 해요. 수원. 이제 수원을 경금으로 하냐, 신금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감목이 스펀지 같은 나무냐, 땅땅하고 옹골찬 나무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옹골찬 나무는 학문을 잘한다는 소리예요. 목이 땅땅하고 하면은 학문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목이 딱딱하지 않고 스펀지 같은 뭐냐면 학문이 딱딱하지 않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많이 이루지 못했다. 그렇죠. 배움이 좀 짧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목이 있는데 병화가 두 개가 있으면 뭐냐면 지나친 성장이죠. 성장과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성장이라 일찍 사회전선에 나갔겠다. 그래서 가지가 일찍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빠듯이 커야 되는데 바로 나오면서 막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나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화가 두 개가 있으면 그래서 지나친 열정이라고 그러고 성장됐다. 지나친 성장. 그래서 사회전선에 일찍 나왔으니까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임수라는 게 있어요. 간목이 임수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간목의 사주에 있는데 임수는 뭐냐면 수생목이 될 수 있어요. 나무를 키울 수 있다. 단 뭐냐면 무토로 지방을 쌓아서 수생목을 해야 돼요. 그냥 임수로 수생목을 할 수는 없고 임수는 항상 무토로 막아야 된다. 기억을 해놔야 돼. 이것은 토국수다. 임수는 무토로 막아야 된다. 이것은 다시 또 토국수는 임수를 가둔 것이다. 그래서 나무를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임수를 수생목을 안 하면 무토가 있어서 막아서 수생목을 해야 되는 거고, 개수는 뭐냐면 습이죠. 습. 우리가 이제 동기에서 춘분 전까지는 개수병화로서 목을 키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개수는 뭐냐면 이제 자양군이라고 그래요. 자양군. 그래서 이걸 뭐 지식, 지혜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따져요. 그래서 이제 음양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목이 뭐라고 했어요? 간목이 교육이라고 했어요. 교육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간목 일주가 있는데 무진월이에요. 그러면 지장간 애우라겠죠? 진중에 기수가 있고 병화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기수는 땅속 깊이 묻혀 있고 태양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수생목이 잘 안 되겠죠? 수생목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수생목이 돼야 되는데 땅속에 너무 깊이 묻혀 있으면 수생목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뭐냐면 목이 성장이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양분, 지식이 너무 깊게 묻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지 노동을 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구분을 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초학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자꾸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툭 튀어나올 수 있대요. 간목. 그래서 큰 건축물이다. 이것을 물상법으로 5층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5층 이상. 큰 건축물과 같다. 그래서 대학교 2,
대상을 말하기도 해요. 간목을. 그리고 교수님과 같다. 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죠.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에 간목이 있거나 대운에서 갑이 오면은 뭔가 이렇게 이제 교육적으로 뭔가 배우거나 개병이 있으면 교육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개병이 없으면 이것은 물건이 돼서 건물과 같아요. 물건, 건축자재 또는 뭐 이런 게 있겠죠. 건축자재, 뭐 아파트에 되는 무슨 건축자재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냐면 여기 간목을 생각할 때는 잊어먹지 말고 개수병화, 기토가 있나 꼭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셔야죠. 건물, 대학, 교수, 많이 배운 사람. 근데 이런 대학교 이상 이런 말을 쓰려면 항상 개수, 병화가 있어서 수분 있고 태양 있고 기토가 있어서 목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천간적으로 외우셔가지고 그 간목이라는 이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암기해 놨다가 그게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명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